당신은 정말 행복하십니까? 지금의 삶이 내가 원했던 노년의 모습인가요? 하루에도 수십 번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라는 말이 입가에 맴도는 분들이 있습니다. 분명 열심히 살았고 모든 걸 바쳐 가족을 위해 희생했지만 정작 남은 건 외로움과 후회뿐입니다. 그러나 충격적인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허탈함은 남 탓도 시대 탓도 아닙니다. 바로 버리지 못한 6가지 생각 때문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버리지 못한다면 당신의 노년은 계속 고통 속에 갇혀버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6가지를 끝까지 들으셔야만 후회 없는 인생의 마지막 장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첫 번째, 배우자 탓을 버려야 내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전남 목포에 사는 73세 정순자 씨는 결혼 생활 50년 동안 단 하루도 남편에게 따뜻한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고생은 함께 했지만 고마움은 한 번도 듣지 못했고 잔소리와 훈계만이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한 건 저 인간 때문이야. 내가 저 사람만 안 만났어도 지금쯤 얼마나 달라졌을까? 아침마다 남편이 물컵을 바닥에 놓는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솟구쳤고 말끝마다 헛기침을 하는 버릇에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결국 큰 소리가 나고 말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야. 하지만 그날 밤 침대 옆에서 쿨쿨 자는 남편을 바라보며 정 씨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나도 알고 있었잖아. 그런데 왜 나는 평생 이 사람을 바꾸려고 애쓰고 내 인생이 불행한 이유를 그에게만 돌렸을까?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남편 탓을 하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그에게 넘어가 있다는 사실을. 자신의 불행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한 진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는 이후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글로 써보았고 평생 하고 싶었던 사군자 화실에 등록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동년배 여성들과의 수다, 자신만의 그림, 오롯이 혼자 마시는 커피 한 잔이 그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똑같아요. 하지만 나는 달라졌어요. 정 씨는 더 이상 남편을 탓하지 않습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그냥 걸음을 옮기고 괜히 언성을 높이지 않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우자는 내가 바꿀 수 없지만 나의 하루는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요. 노년의 불행은 대체로 가까운 사람에게서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원인을 대부분 배우자에게서 찾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곧 스스로를 가두는 감옥이 됩니다. 그 사람의 말투, 행동, 습관 하나하나에 짜증을 내는 동안 나의 감정과 에너지는 서서히 말라갑니다. 배우자를 탓하는 순간 나는 감정을 빼앗기고 하루를 잃고 결국 인생을 소모하게 됩니다. 상대는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할 건 내 시선입니다. 같은 사람을 다른 시선으로 보면 같은 날도 전혀 다르게 시작됩니다. 이제는 말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대로 있어도 돼. 나는 내 방식으로 행복할 거야.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배우자가 아닌 내 마음이 내 인생을 이끕니다. 지금부터라도 그 마음을 내 편으로 돌리십시오. 두 번째, 노년이 행복하려면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합니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72세 이영수 씨는 평생을 오직 자식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 받은 퇴직금은 아들 결혼 자금으로 내주었고 집을 팔아 마련한 보증금은 손주 육아비로 들어갔습니다. 부부는 월세살이로 전전하면서도 애만 잘 되면 되라는 말을 습관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노후는 뒷전이었고 인생은 온통 자식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아이를 봐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육아 방식이 다르고 이제는 조부모의 도움이 부담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모든 걸 희생한 자식에게 나가달라는 말을 듣는 그 순간 이 씨는 참을 수 없는 모멸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아내는 여전히 손주 간식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 씨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아왔구나. 정작 우리의 삶은 어디 있었나? 자식에 대한 집착은 부모의 삶을 갉아먹습니다. 더불어 자식에게도 부담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 인생에 깊이 개입하고 자신을 희생한 만큼의 보상을 기대하는 순간 관계는 삐걱거리고 마음은 병들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무서운 건 자식이 당신 인생의 전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의 기쁨, 관심, 시간, 존재 이유 모두가 자식에게 묶여 있다면 그 인생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이영수 씨는 그 후로 지역복지관의 수채화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자신만의 그림을 완성해가는 그 시간 속에서 그는 비로소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자식한테서 눈 돌리니까 내 인생이 보이더군요. 자식은 인생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식은 사랑해야 할 대상이지 집착의 이유가 되어선 안 됩니다. 자식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정확히 모릅니다. 알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이제는 당신의 인생을 위해 당신 자신에게 집중할 때입니다. 진짜 노년은 그때 시작됩니다. 세 번째, 노년이 행복하려면 말하지 않아도 알아줄 거란 기대를 버려야 합니다. 부산에 사는 74세 김선자 씨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 믿으며 살아왔습니다. 속이 상해도 꾹 참고 서운해도 내색하지 않고 늘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건 당연한 거지라며 혼자 속을 사겼습니다. 손주 생일에도 말없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아프면서도 괜찮다고 웃으며 집안을 청소했습니다. 마음속엔 늘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알아주겠지. 하지만 돌아온 건 무심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엄마, 왜 요즘 그렇게 예민하세요? 그 순간 김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은 몰랐습니다. 그 눈물의 무게가 수십 년의 침묵과 기대의 결과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길 바라는 순간 우리는 기대라는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특히 노년에는 말없이 베푸는 시간이 많아지며 그 기대는 더 커지고 상대의 무관심은 더 깊은 상처로 다가옵니다. 그 후 김 씨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참고만 살던 자신을 바꾸기로. 작은 일도 스스로 표현하기로. 이번 주는 몸이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 나는 이런 말 들으면 마음이 아파라는 말을 입 밖에 내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자식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솔직한 얘기해줘서 좋아요. 그럼 다음엔 엄마가 원하는 대로 해요 라는 말들이 돌아왔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자식이라도 모릅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내가 무엇을 바라는지는 입으로 말해야 전해집니다. 침묵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절의 시작입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말 안 해도 알아야 하는 거 아냐? 그 생각이야말로 당신을 외롭게 만드는 진짜 독입니다. 이제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야 할 때입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친구에게도, 스스로에게도 말입니다. 노년에는 더욱 자신의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해야 합니다. 더 이상 억지로 웃지 마십시오. 억지로 참지 마십시오. 당신의 속마음은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당당하게 말하십시오. 표현하는 순간 관계는 회복되고 마음은 자유로워집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네 번째, 나이 먹어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70세 이정한 씨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에서 부장까지 올랐던 인물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잘했고 후배들 사이에선 리더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런데 은퇴 후 그는 하루가 다르게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동네 모임에 나가도 아무도 그의 말을 집중해서 듣지 않았고 가족들 앞에선 조언 한마디도 귀찮게 여겨졌습니다.
그는 점점 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 내가 말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자꾸만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자신이 여전히 대단한 존재임을 증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딸은 아빠, 이제 그만 좀 과거 얘기 좀 그만하세요. 라고 말했고 아들은 휴대폰만 들여다보며 건성으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 씨는 점점 분노와 무력감에 빠졌습니다. 왜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이 집안에 이렇게 무가치한 존재가 된 건가? 그렇게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가족이 아니라 바로 그가 버리지 못한 인정력이었습니다. 과거의 지위를 현재에도 유지하려는 그 욕망이 그를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그는 우연히 근처 복지관의 중년시 낭독 모임에 참여하게 됩니다. 거기엔 화려한 과거도 없고 직함도 없고 오직 지금의 나로 존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평생 전업주부였고 누군가는 평범한 공무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평등했고 모두가 각자의 시를 읽으며 존중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인정은 바깥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 주는 것이구나. 그 이후 그는 더 이상 가족 앞에서 과거의 영광을 들먹이지 않았고 대신 손주와 시를 읽고 대화를 나누며 지금의 나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집니다. 그러나 그 욕망은 현실과 충돌하면서 자신을 병들게 만듭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무심하게 반응할수록 그 공허함은 더 깊어집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건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뤘던 과거는 훌륭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즐기고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말하지 말고 그냥 말하고 싶은 걸 하십시오. 누구도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족한다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노년이 행복하려면 5번째,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충북 청주에 사는 69세 박말순 씨는 평생을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 하나 믿고 살았습니다. 시댁에 들어가 며느리 노릇할 때도 남편 뒷바라지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이 셋을 키우며 단 하루도 자신의 옷 한 벌 사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생기면 애들 학원비, 남편 기름값부터 챙겼습니다. 그렇게 참고 견디고 양보하며 살았습니다. 마음속엔 늘 이런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만 견디면 언젠가 보상받을 날이 오겠지. 그렇게 4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생 끝에 도착한 노년의 현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은 늘 피곤하다며 무뚝뚝했고 자식들은 각자 살기 바빠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박 씨는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뭐야, 고생 끝에 뭐가 온 거야? 그러던 어느 날 이웃이 수목원 나들이를 제안했습니다. 평생 집 밖 생활을 안 하던 박 씨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지만 억지로 따라 나선 날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시원한 바람, 노란 꽃잎, 웃으며 사진을 찍는 또래 여성들 사이에서 박 씨는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 이런데 너무 오고 싶었나 봐요. 그날 이후 박 씨는 삶의 철학을 바꿨습니다. 고생 끝에 낙은 오지 않는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낙은 참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만들고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손으로 뜨개질을 배우고 지역 마을 방송 리포터로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처럼 남을 위한 인생이 아니라 자신만의 즐거움을 좇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말은 어쩌면 우리 세대를 조용히 지배해온 미신입니다. 그 말에 속아 너무 많은 시간을 희생했습니다. 견디고 참다 보면 누군가가 상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절대 당신의 고생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노년은 더 이상 기다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스스로 지금 이 자리에서 낙을 만들어야 합니다. 즐거움도 여유도 기쁨도 미뤄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커피 한 잔이
오늘의 산책 한 번이, 오늘의 웃음이 바로 낙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는 물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지금 행복한가? 그 질문에 아니요라고 답한다면 지금 바로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낙은 고생 끝에 오는 것이 아니라 고생을 멈춘 순간 시작되는 것입니다.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여섯 번째, 혼자가 불행하다는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서울 강북구에 사는 68세 이정숙 씨는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이후 살아있다는 사실조차 죄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텅 빈 식탁 앞에 앉아 혼자 국을 뜨는 일이 이렇게 괴로운 줄은 몰랐다고 했습니다. 누구와도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허비하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나는 혼자라서 불쌍하다. 인생이 끝났다. 그렇게 믿으며 매일을 흘려보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열린 시니어 독서 모임에 우연히 참석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시간 때우려 갔던 자리였지만 70대 남자, 60대 여성, 심지어 80이 넘은 할머니까지 모두 혼자였고 오히려 씩씩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고 책을 낭독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정숙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혼자라는 상황에 스스로를 가둬왔구나. 이후 그는 혼자 카페도 가고 혼자 영화도 보고 혼자 여행도 떠났습니다. 누구도 눈치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홀로 서 있는 자신이 더 당당하고 자유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외롭긴커녕 나는 이제야 나를 찾은 것 같아요. 그동안 왜 그렇게 누군가 곁에 있어야만 안심했던 걸까요? 사람들이 흔히 빠지는 착각이 바로 이것입니다. 혼자라는 사실보다 더 무서운 건 혼자는 불행하다는 고정관념입니다. 누군가와 있어야만 따뜻하고 함께 있어야만 안전하다는 이 오랜 세뇌는 노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스스로의 가능성을 지우게 만듭니다.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루라도 TV를 끄고 조용한 음악을 틀고 혼자 밥을 천천히 씹으며 괜찮다고 말해 보십시오. 당신은 절대 부족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모든 시선을 거두고 진짜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값진 시기입니다. 노년의 자유는 혼자라는 상태에서 시작됩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오직 나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는 진짜 기회는 지금입니다. 혼자면 안 된다는 착각만 버린다면 당신의 삶은 더없이 단단하고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노년이 행복해지려면 일곱 번째, 평생 고생한 보상을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면 누구라도 나한테 잘해야 돼. 그게 사람이잖아. 경남 창원에 사는 75세 정기태 씨는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구두를 닳도록 뛰어다니며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하루 일당 6,000원일 때 허리 한번 못 펴고 살았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쉬지 않고 일했고 옷도 한 벌씩만 입고 다니면서 자식들 뒷바라지에 인생을 다 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은퇴 후에 돌아온 건 너무나도 쓸쓸한 현실이었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며 명절에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 둘째 아들은 이민을 간 뒤 거의 연락이 없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도 이제는 무미건조하기만 합니다. 정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혼잣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려고 그 고생을 한 건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그리고 그는 점점 분노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들 내가 고생한 걸 모르니까 이렇게 대하는 거야. 내가 뭘 바란 것도 아니고 그냥 한마디라도 아버지 고생 많으셨어요. 그 말 하나 듣고 싶은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가? 여기서 드러나는 진짜 문제는 보상 심리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라는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불행을 키웁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돌려받고 가품을 받고 싶다는 그 마음은 현실과 충돌할수록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감정에 스스로를 가둬버리게 됩니다. 정기태 씨는 우연히 동네 주민센터에서 노년 심리치유 프로그램이라는 작은 모임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충격적인 질문을 받습니다.
선생님, 고생하신 건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그 보상을 누가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글쎄요, 자식이겠죠. 그러자 진행자는 말했습니다. 혹시 그 보상을 스스로 해본 적은 있으세요?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나 자신에게 준 보상은 무엇이었나를 돌아보았습니다. 생각해보니 평생 누군가를 위해서만 살아왔고 스스로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멋진 옷 한 벌, 여행 한 번, 자기만을 위한 휴식조차 없었습니다. 그는 다음 날 오래 망설였던 헬스장에 등록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엔 평생 꿈꿨던 동해 바닷가로 1박 2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은 단순했습니다. 보상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과거를 완벽히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이라도 당신의 땀과 눈물의 무게를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받으려 할수록 상처는 커지고 실망은 깊어집니다. 당신이 평생 흘린 땀과 눈물의 가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고생의 대가를 남에게서 찾는 순간부터 당신은 현재의 삶을 망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과거의 고생을 내려놓고 오늘을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당신 스스로에게 말해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를 돌보겠다. 노년의 진짜 행복은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버리는 순간 시작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고생했고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시간입니다. 그 누구도 보상해 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당신을 위한 작은 선물 하나만 시작해도 그 인생은 다시 달라집니다.